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짧고 강한 상승 이후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시달리면서 눌림이 나왔고, 해외 시장은 반대로 CPI 발표 전부터 유럽 증시가 상승한 등 CPI 발표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옵션 만기주다운 스트레이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증시는 초강세를 보였지만 채권 시장이 상승분을 고려하면 비달러의 상승은 좀 시원찮았어요. 시장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그리고 시황을 개장 전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을 하시면 시장이 본장 개장 전에 이렇게 시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지만 5분 동안 바로 밀리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시가선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1000억이나 때려 부으면서 눌림이 나왔죠. 근데 8시 51분 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바로 위로 돌기 시작하면서 선물은 10분 만에 334.75포인트까지 아주 빠르게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이 상승을 유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매가 아니라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9시 20분까지 900억 넘게 들어오면서였죠. 이런 속도로 들어오면 9시 30분까지 최소 1000억 들어오고, 그러면 오전장에 최소 2000억에서 3000억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외국인들은 초반에 매도한 선물을 일부 손절하게 됐는데요. 근데 9시 15분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도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묵직한 선물 매도에 결국 지수는 상승폭을 차례차례 축소하면서 오전 11시경에는 전일 종가선마저 깨트리게 됩니다. 지수가 초반에 강력한 상승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일은 오전 10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보다는 풋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으기 위한 액션으로 보이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한쪽 클래스의 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으려 할 때는 일부러 장 초반에 한쪽으로 싹 쏠리게 합니다. 오늘 밤이 CPI 이벤트, 미국 CPI 이벤트를 놓고 시장에서는 일단 리스크 오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합권에서 풋옵션을 사봐야 변동성 19포인트짜리 풋옵션을 사면 해지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초반에 강하게 당겨서 풋옵션 미결제 약정을 좀 싼 가격에 확보하거나 또는 선물 매도를 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장 초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처음 20분 정도에 900억 들어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상승하려면 오전 30분 동안 한 1000억 넘게 들어오고 그 이후로도 선형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죠. 그렇게 외국인들은 장중에 선물 매도를 계속 쌓아서 오후 2시 30분경에는 선물을 329.55포인트까지 눌렀는데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매도했던 선물을 싹 빠르게 걷어내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을 모두 걷어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선물 베이시스는 지금 6거래일째 계속 백오데이션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도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600억 넘게 선형적으로 나왔죠. 이번 3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 쌓인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9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얼마 쌓이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차익 매도가 좀 과하게 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마감한 CPI 이벤트는 무난히 끝났는데 아직 트럼프 집권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서 우리 시장이 선물 베이시스가 좀 눌려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3월쯤 돼서 시장이 1분기 마감을 하려 할 때 시장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또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의 상승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폭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즉 1월의 상승보다 더 강한 상승이 3월 만기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9천억 넘게 쌓인 프로그램 차익 매도, 이거 반드시 청산될 물량입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의 초반 급등에도 마켓메이커들은 콜옵션을 신규로 발행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반대로 풋 클래스는 지수가 눌렸을 때 부지런히 옵션을 발행하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변동성은 일시적인 상승 외에는 별일 없겠다, 이런 것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상단 레인지는 345, 그리고 하단 레인지는 계속해서 31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상승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또 야간 선물은 오늘 기록한 일중 고점권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은 콜 클래스를 일부 롤링업 해지를 하면서 345선이 상단 레인지를 350으로 올리고 또 하단 레인지는 최소 315에서 315를 32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6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더 빠르게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풋 클래스 315 이하의 옵션들에 대한 적극적인 미결제 확정 증가가 나타난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보합 출발 후 아주 조심스럽게 상승 시도가 나타났어요. 미국 CPI 빅 이벤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 발표 전, 그러니까 오전장 내내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럽 증시 상승 요인에 대해서 미국의 CPI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전부터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유럽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상승으로 유로스탁스 지수는 5,050포인트를 넘겼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의 고점이자 작년 12월의 고점을 함께 돌파한 것이고요. 변동성 매도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까지 시장이 뒤집히기 어려운 추가 상승이 가능한 형태로 마감됐어요.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미국 CPI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 세션 개장 전에 발표된 영국의 CPI가 컨센서스보다 0.1% 낮은 0.3%를 기록하면서 야 드디어 영국이 물가가 잡혀가는 건가 그것 때문에라고 보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유로존 국채가 일제히 반등했고요. 또 영국 10년 국채 1% 갭상승을 했죠. 그리고 미국 CPI 뉴스에 영국 국채가 또 추가 상승해서 오늘 2%가 올랐습니다. 드디어 유로존 채권이 바닥을 찍은 거다. 그러면 유럽 증시도 당연히 변동성 매도와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 눌리면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채권 시장 간단히 정리하면 영국의 CPI 발표로 유로존 채권이 이 변동성이 컸던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바닥 탈출을 시작했고요. 미국 CPI 발표로 고개를 확실하게 들긴 했는데 그동안에 채권 시장이 워낙 거세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이지 아직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았다? 요거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물은 이 콜옵션이 잔존일 지금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콜 감바가 폭발하면서 외곽의 콜옵션이 100%에서 250%까지 골고루 상승했는데요. 내일 소매 판매 지표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의 콜옵션 스퀴즈가 하루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통화시장은 의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급 반등한 것과는 달리 비달러 바스켓은 지표 발표 후, 그러니까 CPI 발표 후 일시적인 급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줄기차게 차익 실현이 매도 압력이 있었죠. 특히 유로화는 지난 이틀간 미리 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전일이 저점권까지 아주 강하게 패대기 치는 그런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유로화도 또 다른 비달러 바스켓도 어느 정도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달러가 고점을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트럼프 집권까지는 이 구간에서 계속 흔들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랑 실버가 폭등을 했어요. 골드는 유럽 세션 시작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CPI 발표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로화가 눌림을 줄 때 유럽 세션 마감 그때는 유로화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죠. 그때 골드도 일중 상승폭이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버는 장중 눌림을 계속 이겨내고 종가까지 3.54% 폭등으로 마감했어요. 상품 가격들이 다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 시장에서는 오늘 텍사스 기름 옵션 만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는 옵션을 양쪽으로 다 죽였어요. 그러나 원유 재고 발표 이후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싹 모아서 현물 마감까지 끝까지 상승시키면서 텍사스 기름 2월물 옵션을 $80 양쪽으로 스트레들 핀으로 마감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도 텍사스 기름은 상승 탄력이 끝까지 유지되면서 3% 넘는 상승했고요. 또 브렌트 기름도 $82 넘은 것을 마감했죠. 펀더멘털로 보면 유가 상승이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가 상승이 펀더멘털이 위한 것이 아니라 CTA들 그리고 콜옵션 감마 스퀴즈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위한 상승이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기름 옵션 만기까지 상승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뉴스 플로우에서는 미국이 원유 재고가 타이트해지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림자 함대의 제재 여러 가지 상승 이야기들을 상승 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원유 재고 보잖아요. 오늘 그 컨센서스가 350만 배럴 감소했는데 196만 배럴밖에 감소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유가가 쫙 밀렸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후 유가가 살짝 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콜옵션 미결 작정을 싹 모은 다음에 이 미결들을 모아서 또 스퀴즈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이 원유 재고 이슈도 아니고 기타 뉴스플로와는 관계가 없는 옵션을 80달러로 결제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유가가 상승 에너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 유가가 펀더멘털을 찾게 된다면 저는 흘러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집권 이후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미국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장 마감 무렵 아래꼬리 달고 급반등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는 영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제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상승하면서 조금씩 지수 선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그 금융주들, JP모건 등. 그때 이제 다우 지수를 쭉 끌어올리면서 CPI 이벤트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내성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CPI 발표 전에 변동성이 슬슬 나가리 되는 모습을 갖추면서 CPI 이벤트에 지수가 웬만하면 하락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보여줬는데 CPI 발표 딱 나오고 나서 전월 대비 0.4%가 났어요. 그리고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2%가 났습니다. 이게 물가가 꺾인 건가요? 그렇게 볼 거 아니죠. 그런데 딱 속도 조절에 들어간 그냥 골디락스의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 후에 3대 지수 선물 급등하고 변동성은 강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양봉 뽑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 발표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현물 본장 개장 후에 잠깐의 페이크성 매도를 받아낸 뒤 지수는 0시 30분까지 S&P 기준 5,991.75포인트까지 상승하는데 이때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은 물론이고 금요일 만기인 콜옵션도 아주 대폭발을 하죠. 근데 그동안 이제 변동성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지라 콜옵션 시세는 고작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안 났어요. 이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콜옵션 가격에서 추정해낸 지수의 단기 상승 목표 가격이 5,980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0시 30분에 그 5,991포인트 찍고 나서는 꾸준히 콜옵션 차익 매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지수를 눌렀죠. 이때 또 유로화 등 비달러 바스켓이 함께 눌리면서 유럽 만기 때까지 지수가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는 다시 시가선 부근까지 내려와요. 러셀도 마찬가지였어요. 꾸준하게 눌렸죠. 그리고 러셀은 생각해보면 러셀은 지표 발표 20분 만에 무려 3%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본장 들어서는 꾸준히 차익 매도 맞으면서 윗꼬리를 가장 크게 달았죠. 러셀이 지금 사흘간 양봉 3개를 연속해서 뽑아내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S&P나 나스닥 등이 옵션 만기주의 움직임답게 오후장에 그 장마감 30분 전까지 계속 고가 갱신한 것에 비하면 러셀은 그냥 단기 목표 가격에 와서 차익 실현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유럽 마감 이후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 시도를 이어갔고요. 장마감 30분 남겨두고는 S&P 지수가 결국 6,000포인트를 살짝 넘기게 됐죠. 자, 이거는 지난주 주봉, 음봉을 모두 감싸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거든요. 오후장에 나타난 상승은 콜옵션 스퀴즈라기보다는 저는 변동성 매도로 인한 상승이었다고 봐요. 이것은 지표 발표 전이 옵션 프리미엄이 워낙 높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목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추가 상승했다가 본장에서 더 이상 못 오른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오전만 거래돼요. 또 그 이후에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은 무난하게 상승하면서 변동성 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7% 넘게 상승하고 마이크론이 6% 넘게 상승했죠. 이거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가 각각 1.6% 그리고 3.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거 새로운 어떤 하이 베타 플레이어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나머지 빅테크는 그냥 변동성 매도가 나온 수준에서의 상승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빅테크가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시장이 더 못 오르면서 변동성 살아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하락세가 진행될 것이고 그때는 그냥 하락이 아니라 파괴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6포인트로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올해 1월 변동성 고점 다 나온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변동성이 쉽게 안 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변동성 고점 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변동성 매도 포지션이 있다면 일단은 걷어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호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 또 JP모건 이런 것들은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하거나 돌파를 해버렸어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그냥 한 방에 6% 상승해서 역사적 신고까지 올라왔죠. 그 외에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신용카드 업체들도 폭등을 했는데 아멕스는 신고가 갱신했고 비자도 사흘 연속 상승 뭐 강하게 하면서 야 이거 뭐 내일 소매 판매 지표 나오는데 신용카드 업체 주가가 이렇게 잘 나오면 소매 판매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매 판매 잘 나왔다고 또 채권 부러진다? 머리가 좀 아프겠죠. 어쨌든 장중 조정에 그친다면 저는 골디락스 흐름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334.75포인트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자리가 수요일 오전장에 기록한 고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를 바로 갭으로 넘어서서 지난주 고점인 337.75포인트까지 더 달릴 수 있을지는 글쎄 목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콜옵션 환매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야간 시장에서 위클리 콜옵션 332, 335에 지금 위클리 옵션 치고는 제법 많은 미결작이 붙어 있거든요. 요게 야간 시장에서 세 답을 넘는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335를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지다가 332를 줄 것인지 337을 줄 것인지 요게 결정될 것 같아요. 여하튼 먼슬리 옵션으로서는 계속해서 콜옵션 매수와 청산을 반복하는 강세 마인드를 갖고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변동성도 최소한 18포인트 초반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외에 볼 것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강세가 얼마 나올 것인지인데 전일 TSMC 방금 마감한 게 ADR이 지금 4% 넘게 올랐거든요. 4% 가까이 상승했는데 대만 증시는 오전 10시에 열려요. 그런 상황에서 TSMC가 갭상승했다가 바로 눌린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대만 증시가 1월 첫째 주에 고점 기록하고 빠르게 눌렸다가 어제 의미 있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목요일날 갭상승에 대만 증시는 다시 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밀림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 강하다? 그러면 우리 증시 정말 강한 거죠.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옵션 만기가 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 별다리 이상 없이 계속 점진적 상승할 것 같고요. 근월물로는 그냥 강세 콜과 같은 변동성 중립 매수 포지션, 그리고 차월물로는 콜옵션 매도를 쌓는 식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시장이 재차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포지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원자재에 대한 강세 마인드 유지 계속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 전에 호주 실업률 지표 발표되거든요. 원자재 강세가 진행되는데 오지달러는 저 아래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 발표 후에 오지달러가 혹여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지달러 롱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 달러가 완전히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비달러 바스켓이 롱은 좀 슬슬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